안녕하십니까. 농대장 센터 황영훈입니다. 비도 오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주제가 이렇게 막 익숙한 주제는 아니죠. 녹내장애라는 병 자체도 좀 어려운 병이고, 더군다나 녹내장애 수술을 많이 하는 병도 아니라서 녹내장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주제일 텐데요.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5년 됐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주로 진료 시간에는 진료 보고 녹내장 수술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 외 시간에는 여러 가지 연구하고 책 쓰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녹내장 수술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보통 진료실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녹내장 관리는 되게 이제 약으로 하죠. 근데 약을 써도 잘 안 되면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면 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녹내장도 수술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녹내장 수술이 어떨 때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녹내장이 어떤 병인지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녹내장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단어가 핵심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첫째는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시신경이라는 게 여러 부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녹내장의 시신경은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여기 앞이고 뒤라면은 눈 뒤쪽에 있는 이 시신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신경이 사진을 찍어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요. 시신경이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약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는데, 정상일 때는 시신경 모양이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녹내장이 점점 진행되면은 안쪽에 있는 시신경들이 점점 약해져서 색깔도 창백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럼 시신경이 약해지면은 어떤 느낌이 오느냐? 처음부터 시력이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는 잘 못 느끼시죠. 가장 큰 특징이 이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라고 했는데, 시야라는 게 말 그대로 보이는 범위를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볼까요? 이거는 정상이고 이건 초기 녹내장인데 어떤 게 달라 보이십니까? 제가 화살표 해놨죠? 여기 보면은 갈매기가 여기 옆에 있는 갈매기도 잘 보여야 되는데, 시신경이 약해져서 녹내장이 생기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갈매기는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초기 증상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식의 조금 변화가 있으면은 대개는 잘 못 느끼죠. 변화가 조금 있는 데다가 서서히 생기기 때문에 대개는 적응해서 잘 못 느끼시게 되는데, 점점 더 진행돼서 나중에 말기가 돼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이때 되면 이제 느낌이 오는데, 사실 이때 되면은 늦습니다. 녹내장의 가장 큰 특징이 한번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가급적이면 이 상태에서 잘 발견을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내장이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안압이 높아서라는 거죠. 안압이 말 그대로 눈의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눈의 압력이 높은 것 때문에 시신경들이 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신경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압력이 높으면은 압력 때문에 이렇게 눌리니까 여기 눌린 부분에 시신경들이 약해져서 녹내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압이 어느 정도면 높은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길 텐데, 되게 일반적으로 안압은 10에서 20 정도가 정상입니다. 이 단위는 우리가 혈압을 잴 때랑 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혈압은 보통 120, 130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압은 10에서 20mM 정도가 일반적인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정상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20이라고 다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안압이 25,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도 전혀 녹내장 안 생기고 끄떡없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15면은 안 높잖아요. 정상 범위 내인데 근데도 녹내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안압이라는 게 사람마다 정상 범위가 다르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안압이 그만큼 높아도 괜찮은 사람은 안압이 높아도 치료 안 해도 되는 거고, 안압이 낮아도 시신경이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안압이 적당한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녹내장이 생기고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안압이 높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안압을 낮춰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낮춰줘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한다고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치료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흔히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면은 여긴 치료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두면 나빠지는 거랑 치료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게 열심히 치료를 하는 게 녹내장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압을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압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가 봤더니, 요 눈 속에 앞쪽에 있는 요 검은 동자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 눈 속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수라는 물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여기 모양체라는 데서 만들어져서 나와서 앞쪽을 돌고 다시 여기로 빠져나가는 순환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안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물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그만큼 눈 속에 물이 꽉 차니까 압력이 올라가겠죠. 또 한편으로는 물은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물로 나가지를 못하면은 또 이만큼 안에 물이 고이니까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방수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나가는가가 안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방수가 만들어지는 데는 모양체고요. 그다음 빠져나가는 데는 여기 있는 이 섬유주라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섬유주가 안압을 조절하는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섬유주가 기능이 떨어져서 물론 물이 나가지를 못하면은 안에 물이 정체가 되니까 그만큼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안압을 낮추는 방법은 이걸 이해를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 방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더 잘 빠져나가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수 유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 녹내장이 있는 분들 보면은 이제 안약을 제일 먼저 쓰게 되죠. 그래서 약을 쓰는데 그 안약의 가장 중요한 기전이 여기서부터 방수가 조금 더 작게 만들어지게 하든지 아니면은 더 잘 빠져나가게 하든지, 또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약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녹내장이 있으면은 첫 번째는 바로 수술하지는 않고요. 안압을 조절하는 안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약은 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있지만 눈 속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시신경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약을 써보죠. 참 다행스러운 거는 대부분 한 80~90% 정도는 약을만으로 조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녹내장 환자분들은 안약만 잘 쓰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약으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약을 보통 한 가지 써보고 효과가 적으면은 두 가지 섞어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약을 세 가지까지 섞어 써보는데 그래도 안압이 높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겠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약이 부작용 때문에 쓸 수 없는 경우죠. 예를 들면은 난 이 약이 너무 따가워서 못 쓰겠어요. 그러면 억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약 대신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녹내장 수술을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약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약을 쓸 수 없는 경우에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특히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당뇨가 10년 정도 되셨고 이제 나이는 아직 젊으시죠. 근데 당뇨합병증으로 녹내장이 생겼어요. 근데 당뇨합병증으로 생기는 녹내장이 여러 가지 녹내장 중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녹내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럴 때 생기는 녹내장이 신생혈관 녹내장입니다. 말 그대로 혈관이 새로 생겼다는 뜻이죠. 이 그림 보면은 혹시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여기 빨갛게 줄처럼 지나가는 게 있죠. 여기 이제 당뇨합병증으로 생긴 신생혈관입니다. 원래 정상 사람들은 이런 혈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나쁜 혈관들이 막 자라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릴 때 방수가 여기 모양체에서 나와서 이 섬유주를 빠져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 섬유주를 나쁜 혈관들이 이렇게 꽉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물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나가질 못하니까 안에 압력이 꽉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약을 최대한 쓰고도 안압이 40이라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꼭 해야 됩니다. 수술 안 하면 안압 40인 채로 놔두면은 몇 주에서 몇 달 이내에 완전히 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결국은 이제 요 섬유주라는 요 자리를 물이 좀 더 잘 빠져나가게 해줘서 안압을 낮추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되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방법은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섬유주에다가 이렇게 길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잘 나가서 안압이 조절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섬유주를 잘라준다고 해서 섬유주 절제술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장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고무처럼 말랑말랑한데요.
이 몸통이랑 이 튜브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 튜브를 눈 속에 심게 되면은 이 눈 속에 있던 물이 튜브를 따라서 쭉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만큼 물이 잘 나가게 돼서 안압을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어떤 수술 방법을 할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거는 그 환자분들의 눈 상태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하는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대부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수술을 하는가? 실제 우리 병원 수술방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제 수술방에 오셔가지고는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죠. 누워 계시면은 수술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수술을 하게 되고 워낙 이제 미세한 수술이다 보니까 맨눈으로는 못하죠. 그래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취는 눈 주변에 그냥 마취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마취하는 안약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수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되고요. 입원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술 끝나면 다음날부터 그냥 바로 보시고 일상생활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지금 오른쪽 보면 제가 수술하고 있는데 혹시 손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깨작깨작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미세한 수술이라서 거의 그냥 손만 약간 움직이는 정도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아파하지는 않으셔서 수술 중에 주무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섬유주 절제술부터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섬유주라는 자리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물이 지나가게 한다고 했죠. 근데 이 물이 그냥 눈 밖으로 나오면은 사실 눈 밖에서 안으로 또 세균들이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건 안 되고요. 이 흰 동자, 결막이라 그러죠. 결막 밑으로 지하수처럼 지나가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 수술 장면은 보면 여기가 위쪽이에요. 위, 아래.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앉아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 수술하는 부위는 대개는 눈 흰 동자 위쪽에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제일 공간이 넓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안압 조절이 제일 잘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여기가 환자분 입장에서도 제일 덜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 중에 자꾸 눈을 움직이면 불안하니까 눈을 움직이지 못하겠다. 여기다 실을 걸어가지고 밑에 딱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저희가 고정을 해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수술할 자리를 이제 노출을 먼저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하수가 지나갈 자리를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흰 동자를 살짝 열고 지금 이 가위가 보면은 흰 동자 밑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밑으로 이제 지하수가 지나갈 길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바늘로 살짝만 구멍을 내가지고요. 가위로 옆으로 슬금슬금 조금 더 확장을 하고 밑에 이제 지하수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위가 저 들어가는 아래쪽이 지하수 지나가는 길이 되겠고요. 결막이 얇아가지고 조금만 세게 잡아당기면 확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일단 처음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길만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구멍을 내놓으면은 물이 그냥 쑥 나와 버리면은 너무 물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또 안압이 너무 낮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물이 나갈 수 있게 뭔가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막편, 공막을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뚜껑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뚜껑을 세게 덮으면 물이 작게 나올 거고 뚜껑을 살짝 덮으면 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건 마치 이제 주전자 뚜껑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뚜껑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어떻게 만드나 볼까요? 되게 한 3, 4mm 정도로 만들고 모양은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물이 나오는 양을 조절하는 뚜껑 역할을 해준다는 게 되겠고요. 요거 만드는 게 참 의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힘듭니다. 요거 두께를 잘 맞춰야 돼서요. 너무 얇게 하면 확 뜯어져 버리고 또 너무 두껍게 하면 눈에 구멍이 뻥 나버려가지고 조심해서 해야 되죠. 지금은 확대해서 이렇게 커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1mm도 안 되는 엄청 얇은 두께입니다. 얇은 두께의 망을 만들게 되겠고 이제 뚜껑을 잘 만들어 놨죠. 이제 요 밑으로 이제 구멍을 만들어서 물 지나는 길을 만들면 되겠죠. 다음 보면은 이제 구멍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눈 속에서 밖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길을 만들게 되겠고요. 이렇게 길만 만들어 놓으면 막힐 수가 있어서 요 밑에 있는 홍채도 일부분을 조금 같이 잘라줍니다. 홍채를 잘라주면은 물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되겠죠. 동영상으로 보면은 조금 칼집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 갈고리처럼 생긴 기구로 구멍을 뽕 내게 됩니다.
혹시 보기엔 잔인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아픕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이제 홍채를 조금만, 구멍을 조금만 내고 나면은 다음 보면은 물이 쑥 나오는 게 보입니다. 잘 나오죠? 여기서 물이 앞으로 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나오는 길을 이제 만들어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가 2단계입니다. 사실 이게 의사 입장에서는 참 힘든데 그냥 느낌으로 물이 얼마나 나올지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뚜껑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실로 이렇게 봉합을 하는데 이 봉합을 어느 정도 세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나오는 양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물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압력이 낮게 될 거고 물이 조금만 나오면은 그만큼 압력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주로 이쪽으로 물이 조금만 나오게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봉합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몇십 배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커 보이는데 여기 달려있는 이 실이요 굵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실제로 보면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세게 당기면은 끊어지고 아주 다루기 힘든 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봉합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얼마나 나오나 살짝 눌러보면은 이제 느낌이 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제가 원했던 거는 8 정도의 안압인데요. 그대로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생을 읽어놨네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눌러보면은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여기 옆을 살짝 눌러보면요 물이 조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었던 흰 동자를 다시 봉합을 하면 되겠죠. 이 과정이 또 중요한데 이 봉합을 잘 해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새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새면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안 지나가고 밑으로 지하수로 흘러갈 수 있게 잘 꼬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실을 통해서 꼬매는데 보통 서너 바늘 정도 꼬매면은 충분하고요. 이 실밥은 녹는 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석에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놔둬도 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놔두셔도 상관없고 혹시나 실이 좀 찔려서 불편하면은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면은 꼬매고 나서 잘 지나가나 확인하려고 보면은 눈속에다가 주사로 물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어디로 지나가나 볼까요? 여기 안에 주사를 했죠? 이리로 잘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으로 안 나가고 밑으로 지하수를 통해서 물이 잘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여기가 위쪽입니다. 여기가 위에고 여기가 밑인데 여기 위쪽을 살짝 눌러보고 있죠. 그랬더니 물이 여기서 나와서 지하수처럼 이렇게 흰 동자 밑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점점 누르니까 점점 올라오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물이 안 빠져나가고 밑으로 잘 빠져나가면은 이게 제일 잘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입니다. 이 방수유출장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석에다가 심는 게 되겠는데 지금 쓰고 있는 장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 두 가지인데 둘 다 말랑말랑하고요. 그 눈 크기에 따라서 큰 걸 쓰거나 작은 걸 쓰거나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주로 작은 걸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빨대를 눈속에 심으면은 빨대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까처럼 지하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가 위쪽인데요. 보면은 결막 흰 동자를 열어가지고 요 밑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방수유출 장치를 심어가지고 밑으로 쑥 집어넣으면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여기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 이제 고정하라고 있는 구멍이라서 이 구멍에다가 실을 집어넣어가지고 밑에 있는 공막에다가 고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은 이 튜브가 위에 있는 흰 동자를 자꾸 끌어가지고 나중에 흰 동자가 노출이 될 수도 있어서 베개는 뭔가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섬유주 절제술을 할 때처럼 공막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브 들어갈 자리 반으로 살짝 구멍 내놓고 이 자리로 이제 튜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튜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튜브가 이제 눈 속에 있으니까 눈 안에서 튜브를 통해서 뒤쪽으로 물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브도 잘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막편 덮어주고 결막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 수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튜브 눈 속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튜브에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쭉 지나서 이 몸통
있는 부분으로 물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결막 밑으로 지나가죠. 지하수처럼. 그래서 수술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랑 이제 의사가 생각하는 거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죠.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병증 없이 안압 조절 잘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눈이 빨개요. 수술하고 나서 지금 보면 약간 빨개져 있죠. 흰 동자를 여는 수술이라서 피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까칠까칠한 간호실밥 여기 있죠. 하나, 둘, 세 개. 약간 찔리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더 괜찮아지고 혹시 계속 불편하면 나중에 뽑으면 되니까요. 이것도 크게 문제 안 되고 뭐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겠죠. 아까 보면은 지하수 지나가면서 부르륵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있는 느낌이 들 거고 이것도 시간 지나면은 적응이 되거나 좋아집니다. 더 흐리게 보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게 수술 중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니까요. 일시적으로 흐리게 보이는 경우는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거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수술하고 나면 그러면 안압이 얼마나 조절이 잘 될 건가 궁금하실 텐데 대개는 조절이 잘 됩니다. 대부분이라는 게 한 8, 90%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수술 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보죠. 아까 이제 그 실을 봉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안압이 조절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의사가 예상했던 것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하고 안압이 내가 목표했던 것만큼 딱 맞아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너무 낮거나 높으면은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만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녹내장 수술의 제일 한계입니다. 처음엔 안압 조절이 참 잘 되는데 한 몇 달,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아까 그 만들어놨던 지하수 지나가는 길이 대개는 사람 몸은 어디든 다치게 되면은 다시 나으려는 성질이 있어서요. 지하수 지나가는 길을 자꾸 막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길을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막히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게 되면은 물이 그만큼 잘 못 나가니까 다시 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술을 했다고 끝이 아니고 시간이 몇 달,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안압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손을 또 봐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바늘로 물 지나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은 다시 수술했던 자를 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거기 그냥 놔두고 옆에다 수술을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계라는 점은 알아주시고요. 이런 게 안 생기게 하려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죠. 솔직히 다른 백내장이나 라식 수술은 수술만 잘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녹내장 수술은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고치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압을 또 조절을 해야 되고요. 관리할 게 많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물론 생길 수 있죠. 수술이 합병증 없는 수술은 없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안압. 안압이 너무 낮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안압이 수술하고 9 정도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수술을 했는데 알고 하고 보니 그냥 1이 됐습니다. 그럼 너무 낮게 됐죠. 안압이 너무 낮으면은 시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원래 사람 눈의 망막이 팽팽해야지 상이 잘 맺히는데 이런 식으로 쪼글쪼글해지는 거죠. 공에 바람 빠진 것처럼 쪼글쪼글해지면은 상이 뚜렷하게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안압을 다시 높이면 되죠.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높이게 되면 다시 이렇게 팽팽하게 펴지게 되고요. 요거는 대개는 별 문제 없이 잘 돌아옵니다. 제일 문제는 요거죠. 감염. 그래서 그 지하수 지나가는 자리랑 외부랑 연결이 안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처음에는 상처가 다 낫기 전에는 혹시 눈을 비비거나 아니면 수돗물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거기에 있던 세균들이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이 눈 속에서 자라나면서 눈을 곰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아주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는 안약을 열심히 잘 쓰셔야 되고요. 특히 비비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들고 하시게 되고 염증 생기지 않게 안약도 잘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수술이 다른 수술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첫째는 안압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혹시 시간 지나고 안압이 오르면 또 손을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제 환자인데요. 젊은 남자 환자분인데
처음 이쪽에다가 섬유조 절제술을 했어요. 근데 한 몇 달 몇 년 지나니까 여기가 이제 다 막혀버려가지고 안압이 다시 올라서 여기 옆에다가 또 섬유조 절제술을 했죠. 근데 몇 달 몇 년 지나니까 또 안압이 올라서 이번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을 했죠. 그렇게 하고 안압 조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는데 더 많이 5번, 6번, 7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막힐 수 있다는 걸 알고는 계시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 수술이 참 어려운데 첫째 환자 입장에서는요, 의사가 얘기를 하죠. 아유,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안 하시면은 나중에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느낌이 안 오죠. 왜냐면 지금 당장은 크게 느낌이 없으니까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진짜 수술해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안압을 낮춘다고 시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시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잘 공감이 안 되죠. 시력 좋아지지도 않는다는데 왜 수술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지금은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실제 외래 진료 중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 가능하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녹내장 수술은 되게 하기 싫은 수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시력이 좋아지는 수술이 아니니까 정말 고생만 하고 좋은 얘기 듣기 힘들죠. 그 다음에 수술을 아무리 잘하는 분이라도요,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기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환자분들 못지않게 괴로워서요. 정말 집에 가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저보고 녹내장 수술 그만하라는 얘기도 하던데 그래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할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나은데 그래도 저는 이게 좋아서 하고 있고요. 대개 녹내장 선생님들이 저기 녹내장 수술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 잘 되더라도 또 그게 끝도 아니고 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명의 위기를 잘 넘기고 있기 때문에 녹내장 수술이 만약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관리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 용기죠. 만약 수술을 해야 되면은 부담스럽고 무섭더라도 피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끈기죠. 녹내장이라는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매일마다 약을 쓰는 것도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렵고, 안약을 3가지 쓰려면 거의 하루 종일 약만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끈기를 가지셔야 될 거고요. 셋째는 신뢰죠. 사실 이게 참 말로 쉽지만 쉽지 않은 건데 의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해도 본인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면 믿고 따를 수밖에 없죠. 네 번째가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건데 참 의사 입장에서 제일 이제 말씀드리기 힘든 게 그죠.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나 주변에 누구는 어떻게 했던데 하고 얘기를 하시면은 참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거는 그분이고 환자분은 환자분이고 워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는 얘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누가 무슨 약 좋다던데 어쩐데 하는 얘기는 다 그분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본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욕심을 버리라는 건데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거죠. 혹시 좋은 영양제 없어요? 여쭤보시는데 있으면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안약이란 수술이 전 세계 수많은 선생님들이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제일 좋다는 것만 골라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약을 쓰고 계시면은 다른 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혹시나 뭐 궁금해서 영양제라든지 뭐 약초 성분 같은 거 해볼 수는 있는데 너무 그쪽에 매달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병이지만 잘 극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